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업용하고 군사용 화약류 종류 특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산업용 화약류 종류와 특성. 우리가 이제 화약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폭발물인데, 이거를 이제 산업적인 목적으로 쓰냐, 군사용 목적으로 쓰냐, 이제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산업용 화약류도 종류가 다양하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회사들이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산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약류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흑색화약, 질산암모늄, 폭약. 여기서 질산암모늄은 보통 이제 비료의 원료로 사용되죠. 그리고 탄광 폭약, 암모날, 초안 유제 폭약.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초유 폭약이라 해서 광산에서 이제 노천 광산 같은 쓰는 대규모 발파에 사용되는 폭약입니다. 이건 좀 이따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무연하약, 다이너마이트 이 종류가 있겠습니다. 일단 흑색화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죠? 연도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흑색화약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고대 중국에서 처음 이 흑색화약을 이제 발명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연금술 관련된 그런 뭐 실험을 통하다가 우연히 이 어, 쉽게 말해 발견한 거죠. 여러 가지 물질을 이렇게 섞고 또 실험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됐다고 그렇게 통상 알고 있는데 이제 당나라 말기, 그러니까 당 말기에서 해서 그 아마 이제 당나라 말기 때 사료상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쓰인 거는 원나라 그리고 명나라 때 그때 이제 화약 무기가 상당히 발전하게 됐죠. 일단 화약류는 그 주 목적은 일단 도화선 그리고 총에 들어가는 식기와는 이제 발사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도화선 발파를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 않고 이제 지금 다 기본적으로 전기내관을 사용하죠. 이제 도화선 이런 도화 목적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엽총 같은 이런 연화 이런 데 주로 사용되고 이제 지금은 거의 다 이제 에멀전 폭약이나 이런 종류를 쓰기 때문에 석재 채취용으로도 잘 사용은 하진 않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지금같이 현대 이제 폭약이 발전되기 전에는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이 되었지만 현재는 이제 불꽃놀이 목적, 엽총용 이런 수련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이제 군사용으로도 흑색화약은 거의 잘 사용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 설명이 쭉 나와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기사라든지 산업기사, 화약류 취급 기능사 여기에서 이 문제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이 혼합비 물어보는 거 이거는 암기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 삼아 이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배합 비율에 따라서 사용 그 목적에 따라 배합 비율이 다른데 여기 보시면 광산용 흑색화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광산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높은 열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유황의 비율이 좀 높이 올라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배합비는 75대 10대 15. 여기 보면 질산, 칼륨, 유황, 목탄. 이 비율이 가장 이제 성능이 좋은 편입니다. 질산 암모늄 폭약. 이 질산 암모늄 시가 초안이라고 부르는데 이 초가 한자로 표현해서 초안이라고 초석 초자를 사용해서 한자로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질산 암모늄이 원래는 이제 비료용으로 사용되는데 이제 이게 특징이 있다면 이제 가격이 저렴한 편이죠. 대량으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큰 단점은 일단 흡수성이 있기 때문에 물에 녹아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노천 광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발파 작업을 할 시에
구멍에 수공, 그러니까 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 종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에멀전 폭약이나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가격이 가장 저렴한 폭약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기 때문에 이걸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질산 암모늄에다 우리가 경유를 섞어서 94대 6 이 비율로 만든 게 이제 초유 폭약인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광산에서 주로 우리가 노천 광산에 사용하는 폭약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게 한번 여기 종류를 제가 쭉 이렇게 설명해 놨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질산 암모늄 폭약의 종류 및 조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광용 질산 암모늄 폭약, 질산 암모늄 폭약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이감지라는 것은 이제 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폭약에 첨가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콜로이드화한 니트로글리세린 6%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6% 이하냐면 이게 니트로글리세린 함량이 6%를 넘어서 들어가면 그때 이제 다이너마이트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6% 이하로만 첨가를 하는 겁니다. 그게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질산 암모늄 같은 경우 불폭 감도,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 높이에서 충격을 가했을 때 터지는 감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25 이하일 때는 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상이 됐을 때 이 감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전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탄광 폭약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광산, 그러니까 갱내에 사용되는 이제 폭약.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안전을 검증을 받기 위해서 이제 검정된 폭약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광 폭약이라는데 석탄 광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온 대로 메탄가스, 미세 분말 등에 의한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검증된 폭약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탄광 폭약입니다. 여기 한번 쭉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험에서도 주로 나오는 건데, 여기 보면 가멸소염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뭔 뜻이냐면, 이제, 이 탄광 안에서 이 메탄이나 이런 탄가루에 불이 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쉽게 말하면 이 열을 떨어뜨리는 목적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가멸소염제라는데, 여기 보면, 붕사, 식염, 염화칼륨, 해조분, 이런 종류들이 첨가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실기 시험 때도 이거를 질문하는 문제가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는 암기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모날 폭격. 지금 이거는 이 말이 말 그대로 암에 섞여 있는 겁니다. 이 질산 암모늄하고 TNT를 배합해서 암모날 폭격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군용으로는 현재 보다시피 TNT 아까 말한 TNT에 섞은 게 아마톨, 그러니까 암모날은 알루미늄 가루를 배합한 그걸 암모날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배합 비율은 여기 설명에 있으니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초안 유제 폭약. 초안 유제 폭약은 이게 쉽게 말하면 암포입니다. 암포. 여기 써져 있죠. 암모니엄 나이트레이트 퓨어 오일 블래스팅 에이전트 or 믹스처. 첫 글자를 딴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강무국 그러니까 USBM에서는 이걸 혼합제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건 즉 개방 상태에서 8호 내관 한 개를 가지고 폭행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혼합제는 폭약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쓰죠. 그래서 혼합제라고 지금 여기 믹스처이라는 의미가 그 뜻인데 이 초유 폭약 특수징은 앞전에서 제가 설명드렸겠지만 이 굉장히 둔감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제 만약 초유 폭약을 사용해서 이제 발파 작업을 한다면 별도의 이제 기폭약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뭐 에멀전 폭약이나 다이너마이트 이런 종류가 사용되는 거죠. 내관으로는 이게 쉽게 말하면
감응되지 않습니다. 폭발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충격을 주기 위해서 별도의 전폭약, 기폭약이라는 이런 종류가 사용되는 겁니다. 여기 한번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면 이 폭발식, 이것도 역시 시험에 이 실기 필답형에 나오는 문제에 가끔 보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암포의 또 하나 특징이 여기 봤는데 질산 암모늄을 94, 경유를 6, 그러니까 94대 6의 비율로 혼합한다. 이것도 역시 시험 문제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 특징에 대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나랑 고려노베 이 두 업체에서 현재 이 초유포기와 생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보니까 실제 미국이나 이런 외국에서도 대규모 노천 광산에서는 이 아직도 이 초유 폭약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저렴하고 대량으로 쓸 때는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제 발파 목조를 많이 사용합니다. 노천에서. 물론 빗물이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거나 이런 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쓰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급조 폭발물 IED.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들이 이걸 사용해서 이제 테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격이 저렴하고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 질산 암모늄을 배경으로 해서 만드는 거죠. 질산 암모늄에 경유를 섞어서 만들면 쉽게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테러리스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 이렇게 뭐 이라크나 이런 치안이 불안한 데 가면 그 저도 이제 뉴스를 봤지만 이렇게 길에나 이런 데 가다 보면 수상한 물건이 있는 데는 함부로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이런 급조 폭발물들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무연화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연이라는 거 여기 한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연기가 나지 않는다 해서 무연화약이랍니다. 무연화약을 분류를 지금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 이제 우리가 총포탄 현재는 이제 흑색화약을 거의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군사용 우리가 쓰는 탄환 뭐 9mm라든지 5.56mm 이런 데 들어간 거는 이제 흑색화약이 아니죠. 무연화약이죠. 근데 무연화약이라 해서 아예 연기가 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이제 흑색화약에 비해서 거의 연기가 거의 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뭐 현역 나오신 분들 알겠지만 K2 사격 해보셔서 기억하실 겁니다. 한번 여기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간단하게 말하면 이 SB, DB 이거는 싱글 베이스, 더블 베이스 그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이너마이트인데, 이제 다이너마이트는 저도 어렸을 때 노벨 그 위인전 책을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 노벨이 알다시피 스웨덴 분이시고,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신 분이죠. 여기서 그 다이너마이트 이제 주성분 가장 중요한 게 NG, 니트로글리세린입니다. 이 니트로글리세린을 어떻게 이제 배합하냐에 따라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다이너마이트. 혼합, 교질, 분말. 근데 이제 정말 초창기 다이너마이트, 우리가 이제 노벨에 발명했다는 그런 게 이제 규조토 다이너마이트. 저도 노벨 어렸을 때 위인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이제 노벨이 실수로 니트로글리세린을 이제 흘러버리는데 얘가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터질 줄 알았는데 우연히 이제 규조토 그러니까 톱밥 종류였습니다. 톱밥에 이게 흡수되는 걸 보고 이렇게 제조를 하면 안전하겠구나. 그때 노벨이 그걸 깨달았답니다.
그 후에 이제 뭐 이렇게 식으로 규조토라든지 이런 데 흡습을 시켜서 만든 다이너마이트.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최초로 만들어진 그런 다이너마이트 종류. 근데 현재는 제가 알기로 규조토 다이너마이트 이제 거의 생산을 거의가 아니라 아예 생산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교질이죠. 교질 다이너마이트. 우리가 알고 있는 젤라틴 다이너마이트 이 종류. 그리고 하나에서는 현재 듣기로는 제가 알기로 2004년인가 5년에 이제 인천 공장이 폐쇄됐거든요. 폐쇄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박물관은 됐는데 현재 국내에서는 이제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이제 하나 제품을 굳이 언급을 한다면 어 메가마이트죠. 메가마이트. 메가맥스는 에멀전 메가마이트인데 현재 국내에 제가 알기로는 생산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해서 이제 국내 사용할 경우에는 수입해서 들어오는 거죠. 같은 이제 하나지만 국내로는 이제 중국에 수입을 해야 됩니다. 이 다이너마이트 일반적 성질 이 부분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타격, 충격에 의해 폭발한다. 그러니까 이게 니트로글리세린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취급을 조심해야 된다. 폭속은 5천에서 7천 그 정도로 나와 있고 원래 순수 우리가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경우 폭속이 훨씬 7천 이상이 나오죠. 이제 근데 이제 하나 이제 제품 설명서상 이제 현재 메가마이트 같은 경우에는 폭속이 6,100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더 전에 이제 메가마이트 1, 2 이런 식으로 해서 생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훨씬 폭속이 컸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 메가마이트 같은 경우에 6,100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혼합 다이너마이트 니트로글리세린은 무활성 흡수제, 규조토, 산화제 등 성분과 혼합한 걸 혼합 다이너마이트를 한다. 그러니까 무활성, 활성화되지 않는 그 흡수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였는데 지금은 이거는 잘 이런 종류는 만들지 않고 다 대부분이 뒤에서 말한 대로 교질 다이너마이트가 주로 이제 대부분 성분입니다. 니트로글리세인, NC, 니트로셀룰로스죠. 그러니까 면약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이제 교질 상태로 융합한 가속성 있는 다이너마이트. 이걸 교질 다이너마이트랍니다. 쉽게 하면 이제 이 점성이 끈끈한 어떤 덩어리로 해서 교질 상태로 젤라틴, 그러니까 교질을 젤라틴이라는데 이 상태로 만든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여기 배합비나 이런 거는 한번 참고로 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용도가 극경암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암 종류에 따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극경암, 경암, 보통암, 그리고 연암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죠. 연암은 우리가 아시겠지만 석회암 종류. 극 그리고 경암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지질 특성상 편마암이나 화강암 종류. 이제 우리가 터널을 뚫을 때 이제 대부분 이제 이 지형이 그런 종류 편암이라든지 아까 편마암이라든지 화강암. 그러니까 여기 다 에멀전 폭약이 현재 사용되고 극경암은 우리가 이제 철근 콘크리트 이런 종류를 생각하십니다. 아주 굉장히 단단한 거죠. 일축 압축 강도가 제가 알기로는 1제곱센치 아마 2000 이상 되는 아주 단단한 종류를 극경암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화 현상이란 말이 나는데 노화라는 걸 쉽게 말하면 에이징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위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안에 다이너마이트 안에 들어있는 이제 니트로글리세린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그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특히 산업용 화약류는 그 생산되고 얼마 안 된 날짜에 되도록 소모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암포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늦어도 한 달 내에 생산
미리 생산 때 한 달 내에 다 소모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제 물기를 머금기 때문에 오래 가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주로 사용 용도 역시 폭파, 채광, 탄광, 토목공사 등에 사용된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젤리그나이트, 이거 역시 젤라틴 다이너마이트 종류의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말 다이너마이트. 말 그대로 분말 상태, 그러니까 가루라는 거죠. 가루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금은 다 대부분 아까 제가 설명드린 젤라틴 종류지. 왜냐면 이제 보관이나 이런 사용상에는 이제 가루 상태보다 이제 젤라틴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기 한번 참고해서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그리고 폭발 예감제라는데 아까 말한 예감제, 예감이랑 감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럼 DNN, TNT, 니트로글리세린 이런 걸 배합해서 만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암성용 분말 다이너마이트.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쭉 설명한 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뭐 이거는 이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긴 한데 그냥 참고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또 광산용 흑색화약의 유황은 아까 만대로 66대 17, 17 이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우리가 화약류 대해서 알 때 한번 공부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7이고 보시면 질산 암모늄 이감제로 사용되지 않는 물질. 아까 보면 DNN, TNT, 니트로글리세린 무연화약은 아니죠. 이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탄광 폭약에 사용되는 감열 소용제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감열 소용제는 아까 설명한 대로 열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첨가하는 거라 했습니다. 여기서 종류는 아까부터 식염이나 붕사, 해조분이 있고 염소산염은 얘 자체가 폭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감열 소염제가 아닙니다. 그 초유 폭약을 제조하기 위해 첨가하는 기름은 어떤 것인가? 아까 경유라 했죠? 그 배합 비율은 94대 6. 이거 역시 시험에 필답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마톨과 질산암모늄은 어떤 폭약에 배합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죠? 아마톨. 그 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T로 외우시면 제일 간단합니다. TNT. 아까 기억하시죠? TNT입니다. 그리고 암모날은 알루미늄. 이렇게 알고 계시죠? 암모날, 아마톨. 근데 여기서 아마톨은 TNT입니다. 자, 교질 다이너마이트는 어떤 종류 암석 발파에 적합한가? 이렇게 되죠. 교질은 우리가 아까 말한 젤라틴 다이너마이트.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극경암입니다.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경암 중에서도 이제 단단한 종류 우리가 이제 터널 같은 데서 발파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어, 저도 이게 이제 들은 이야기긴 하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 말씀은 이제 메가마이트하고 메가맥스 같은 경우 이제 녹색으로 이렇게 써진 글자의 지포장 종류로 된 거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는 메가마이트, 메가맥스 둘 다 사용하는데 당연히 성능은 거의 대등하게 나옵니다. 6000, 폭속이 6100, 6000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현장에 하시는 분들 말씀은 역시 다이너마이트가 더 위력이 확실히 세긴 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가마이트가 더 좋다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저도 제가 현장 경험이 좀 적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위력은 더 강하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네요. 교질 다이너마이트는 정답은 극경암입니다. 자, 다음에서 혼합 다이너마이트는 무엇인가? 아까 우리가 혼합 다이너마이트를 아까 종류별로 이렇게 배웠지만 우리 젤라틴, 혼합, 그리고 암석용 이렇게 세 종류가 있으셨죠. 그래서 다음과 보면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 젤리그나이트, 암송용 다이너마이트. 정답은 이게 블라스팅 다이너마이트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상 제가 이제 군사용은 다음에 한번 또 이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업용만 한번 이렇게 복습용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다음에 한번 여기 이어서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